자, 2016년도 14회 기출문제 6번째 과목입니다. 청소년 이해론 풀어볼 텐데요. 자, 매슬로우. 역시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론가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 이론에서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낮은 단계일수록 욕구 강도가 강하다. 자, 1번이 맞는 내용인데요. 보통 삼각형으로 그렇게 되겠고, 가장 낮은 1단계가 생존의 욕구. 일단 살아야,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욕구를 해소할지 안 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강한 것은 1단계, 낮은 단계인 생존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매슬로우는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욕구의 위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이 욕구가 몇 살 때, 이런 개념은 전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상위 단계 욕구는 개인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낮은 단계입니다. 자아실현, 이런 것은 생존과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실현 욕구를 달성한다. 반드시 달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4단계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단계이고요. 매슬로우의 초기 저작에서 5단계를 설명했고 본인이 후기 저작에서 이것을 7단계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7단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특징이 나타나는 문화의 일반적인 속성은 무엇인가입니다. 굉장히 평이한 문제인데요. 문화는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문화는 사회 외부에서 들어온 요소에 의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문화는 연속적으로 개선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변화를 수반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전혀 몰라도 그냥 가변성,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해서 헐쉬가 제시하고 있는 4가지의 사회적 유대 요인이 아닌 것은인데 외국 사람 이름이어서 어떤 교재에 의하면 이것을 그냥 철자 그대로 읽어서 히르쉬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헐쉬가 더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자, 여기는 애착, 관여, 참여, 신념, 이어서 긴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소셜 본딩 이론인데요. 규범을 준수하게 만드는 개인의 유대 요인, 다른 사람과 잘 연결되어 있는 유대 요인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애착,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애정적인 관계, 예를 들자면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된 청소년은 부모와의 유대 관계로 인해서 문제 행동을,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행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비행을 누가 저지르고 누가 저지르지 않는가에 관련된 건데요. 문제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한다. 부모님이 날 걱정하는 거 보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여, 일상적인 사회적 목표나 수단을 존중하고 순응하는 것이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평판과 취업 등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비행을 저지르면 평판도 또 취업도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문제 행동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인데 스포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시간과 에너지가 축구팀의 선수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시간과 노력과 피곤해서 굳이 문제 행동까지 갈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신념, 전통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인데요. 전통적인 가치를 수용할수록 문제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인 아이디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허쉬는 사회 유대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애착, 관여, 참여, 신념 이렇게 4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4번에 스탠리 홀. 이 학자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재현 이론이라고 보통 합니다. 잠시 후에 보겠고요. 재현 이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론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홀의 재현 이론. 홀은 인간 발달이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 자, 사회 환경이 아니고 생물학적,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다윈의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발달 패턴은 인류의 발달 역사를 재현한다고 보아왔고요. 그래서 재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개인이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인류의 수십만 년 동안 또는 수백만 년에 걸친, 보통 이제 600만 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진화 역사가 태어나면서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압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진화의 과정, 600만 년의 과정이 개인의 출생으로부터 성인기까지 이를 때 압축돼서 그 과정이 나타난다. 재현돼서 나타난다. 라고 보는 것이 홀의 입장입니다. 자, 유학이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유학은 동물적인 원시적인 발달을 재현, 인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의 성장 과정이 아동기, 5세부터 7세, 아동의 상징 놀이는 과거 인류의 동물 생활, 수렵, 사냥 활동을 재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청소년 전기, 8세, 14세 인류가 인간으로서의 특성과 야만인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연습과 훈련으로 여러 기술을 획득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청소년 후기, 14세에서부터 25세경이고 있고 인류가 야만적인 생활에서 문명시대로 접어든 시기여서 제2의 탄생이라고 할 만큼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청소년기가 안정적일 리는 없겠죠.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뭔가 불안정하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인기는 이제 그 600만 년이 지나서 현대 인류인 셈입니다. 인류의 문명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홀의 재현 이론입니다. 문제로 돌아가서요. 스탠리 홀의 이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사회문화적 특성이 청소년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문화적인 것보다 생물학적인 요인을 봤습니다. 인간의 생애 발달은 5단계였죠. 방금 본 내용이. 청소년기에는 갈등과 정서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옳은 내용은 이거입니다. 물론 정답을 고르기만 하는 걸로 보자면 스탠리 홀의 이론을 몰라도 고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다윈의 이론을 거부하고가 아니라 생물학적 받아들이고 생물학적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을 자극과 반응으로, 자극과 반응 그러면 행동주의적 입장인데요. 행동주의적 이론의 입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청소년들은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감, 자신들만의 문화 정체감을 갖는다는 관점의 청소년 문화는 비행 문화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비행 하위 문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은데요. 여기서는 출제자가 지금 이 하위라는 단어 빼고 그냥 비행 문화라고만 봤습니다만 좀 더 정확히 하자면 비행 하위 문화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36번을 보시면 청소년복지 지원 법령상 그 점차로 법령에 관련된 문제들이 청소년 이해론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청소년복지 지원 법령상, 자, 법상 이러면 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법령상 그러면 법이 아닌 그 하위 단계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령상 위기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의 지원, 다 포함되는 거여서 기억, 니은, 리을이 다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행령 제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반두라가 제시한 관찰학습. 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앞선 그 과목에서 학습이라는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관찰학습, 사회학습, 대리학습 이론을 표현하자면 사회학습이론, 사회인지이론, 사회인지학습이론, 인지적 사회학습이론 다 동의합니다. 자, 반두라 이론에서 관찰 행동을 기억하는 과정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주의 집중. 모델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저 어른 뭐 하는 거지? 보통 이제 아동을 이해를 많이 드는데요. 물론 성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모델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어른이 보보 인형 실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람을 집어넣은 인형.
어른이 막 이 보보 인형을 때리는 걸 보고 주목하게 됩니다. 주의 집중하게 됩니다. 저 어른이 저걸 왜 때리지? 자, 파지. 이 파지라는 단어가 뭐 일상생활 용어 아니어서 둘 다 보유하다라는 영어의 리텐션이 지니다, 보유하다라는 의미여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파악하다, 그 파자입니다. 지자도 가질지, 기억 속에 대뇌에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른이 보보 인형을 때리는 걸 보고 저 뭐 하는 거지? 집중했다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주의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운동 재생, 기억하고 있는 모델의 행동을 자신의 몸과 행동으로 다시 재생해 봅니다. 이 아이가 재생하는 거죠. 보보 인형을 막 때립니다. 동기, 향후 반복적으로 운동을 재생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이전의 원고보다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추가를 시켰는데요. 기억 속의 특정한 행동을 꺼내서 수행하도록 강화라는 동기적 요소가 필요한 것. 보통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3번과 4번을 순서 바꿔서 3번이 먼저라고 4번이 동기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했다가 동기가 있고 동기가 있어야 운동 재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학습. 이것은 상당히 영구적인 겁니다.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내용은 그런 거여서 운동 재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가 보보 인형을 어른처럼 따라서 그냥 한번 때려봤어요. 그랬을 때 어른이 칭찬한다거나 날 따라하다니 사탕 하나 줄게 라거나 또는 실제적인 보상이 아니어도 실제적인 강화가 아니어도 상상적인 내가 앞으로 이 행동을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 거야. 뭔가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겠지. 라는 기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걸 동기라고 해서 이 동기가 형성이 돼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동기가 형성이 돼야 이후에 미래에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여기 있는 동기가 아니고 운동 재생 해보고 여기서 강화가 주어지면 동기가 부여된다. 그런데 그 강화는 반드시 현실적인 것은 아니고 상상적인 것이어도 가능하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운동 재생 한번 해본 걸 내가 앞으로 계속 해야지. 거기에 대한 동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